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학습자 이해와 능력 개발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다고 좋아요 막 누르신 분 계시는데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누를 때마다 좋아요와 좋아요 취소가 반복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과목 학습자 이해와 능력 개발인데요. 총 10문제 출제됩니다. 22%로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에서 보시면 14차시인데요. 2차시로 짧게 요약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인물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크게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듣고 진행하시고요. 후반부는 거의 상식 수준의 아주 거저먹기가 나오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QR코드는 여기 과목 링크가 아니고 이 유튜브 메인으로 가는 링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 지식정보 기반 사회의 학습자와 종합발전적 역량.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깁니다. 네, 뭘 쓰고 싶은 건지 읽기도 싫을 정도로 깁니다. 일단 학습자 이해. 훈련생, 피교육자, 학습자인가? 차이가 있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 자, 보겠습니다. 자격기준. 훈련생의 한정적 속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정형적이며 제한적이게 된다. 그러니까 훈련생 여기 했을 때, 자, 피교육자로서의 속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주어지는 훈련 내용에 국한되며 수동적이게 된다. 훈련 참여자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학습자 역할이 필요하다. 학습자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빙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훈련생으로서 정형적이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 기반의 사회의 능력 개발. 지식정보 기반 사회의 능력 개발은 지속적인 변화, 새로운 관점과 방식의 형성을 주요 항목으로 한다. 지식 기반 사회 및 장래의 직업훈련은 교수자의 전달 내용의 수동적 학습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이 중심이 되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자기주도성, 학습자의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학습자의 역량, 종합발전적 역량, 깁니다. 학습자의 역량은 단기적,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 종합적이므로 훈련 내용의 종합적 이해, 분석, 활용, 통합 관점과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자, 훈련 내용, 방법, 환경 등은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점검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NCS의 낮은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전체적인 능력 개발의 경로 및 방법, 동기부여 및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종합발전 지향의 교수 역할. 교육 내용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교수자의 주요 역할이 아니라, 자, 해당 주제에 대해 접근 방법, 주제별 진행 과정, 논리 중심의 학습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학습자가 관련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도록 인도, 조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성, 학습 방법, 학습 속도 및 효과 등을 반영한 교육 방법을 개발, 사용해야 한다. 할 일이 많습니다, 교수자가. 자, 학습자 특성 기반의 다양한 훈련의 버전 구성 및 학습 처방을 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때의 교수자는 학습 전문가로서의 학습 프로세스의 조종자, 유도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훈련생, 피교육자라는 용어에서 강조되는 훈련 속성이 아닌 것은 아까 정형성, 수동성, 한정이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자율성은 아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식정보 기반 사회의 직업훈련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학습자의 태도 및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강조했던 거 있죠? 자기 주도적 학습, 암기 강조, 반복 연마, 교수자 의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같은데, 행동주의입니까? 네. 실기, 뭐 군대, 뭐 이런 데서 했던. 근데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3번. 학습자의 필요 역량에 대해 종합발전을 지향하는 교수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습자의 필요 역량에 대한 종합발전을 지향하는 교수자의 필요 역량.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교수자와 훈련기관의 편리한 방법으로 훈련한다. 예전에 이렇게 했겠죠. 교수자 편한대로, 훈련기관의 편한대로. 하지만 지금 안된다고 했습니다. 학습자의 학습 능력,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버전 및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버전이 다양해야 되고, 좀 교수자가 복잡하다 그러면 답입니다. 교수자가 좀 편하다 그러면 답이 아닙니다. 자, 답은 2번이고 3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내용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교수자의 주요 역할이다. 이게 진도 나가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4번. 교수자는 학습자의 능력 개발 문제에 대해 학습자와 논의하지 않는다. 누가 논의합니까? 근데 논의하라고 합니다.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여러 속성을 고려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지식정보 기반 사회 직업훈련의 훈련 참여자가 나타내는 역할, 특성에 적합한 개념은 무엇인가? 지식정보 기반 사회 아까 나왔죠. 1. 학습자, 학습자죠. 훈련생, 피교육생, 교육자가 되면 수동적이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형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학습자라고 해야 된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학습자. 5번.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속성과 역할 등에 대한 타당한 관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1번 훈련기관, 2번 훈련 참여자, 3번 교강사, 4번 법률 집행관. 네. 자, 나를 잡소하고 딱 보기를 내줬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좀 다른 거 이렇게 딱 고르면 법률 집행관, 그렇죠. 훈련 기관에 다 관련된 거고, 법률 집행관은 생뚱맞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땡큐죠. 6번. 교수자가 갖춰야 하는 종합발전 지향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교재 내용 설명 및 시범의 정형화. 정형화 시키면 안 되죠. 이거 교재 내용 옛날 방식이죠. 단원별 진도의 일정 준수 진도에 맞춰서 하면 안 되고, 최소 시간 내에 시범 완료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과서 페이지 정해놓고 딱딱딱 읽어주고 교육 끝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종합발전 지향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학습 프로세스의 조정 및 유도라고 해서, 여기 프로세스의 조종자, 유도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수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시장 및 직업훈련의 변화. 시장과 기업의 변화, 다양해진다, 고급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시장거래 품종과 품질의 고급화,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고급화, 다양화에 기여한다. 계속 고급화, 다양합니다. 시장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로 이어지며 생산품 서비스의 변화, 그렇죠. 시장이 변하니까 기업이 변해야 되고 생산품과 서비스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기업에 갈 훈련생들도 변해야 된다. 그 훈련생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자가 다양한 지도법으로 다양하게 가르쳐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 그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수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개념만 가지고 가면 몇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변화는 기업 변화로 이어지며 생산품과 서비스의 변화가 되고 작업, 테크놀로지, 장비 등의 변화가 빈번하다. 기업의 경쟁, 소비자 지향 생산 과정으로 인해 서비스 정신과 태도의 결합이 요구된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네, 기업의 경쟁이 한정된 자원과 수요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품종과 방식에 대한 자율적인 무한 경쟁적 성격이 나타난다. 자율적인 무한 경쟁적 성격이 나타난다. 그렇죠. 자, 직업 교육 훈련의 변화, 훈련 범위의 변화, 이전의 생산과 서비스의 재측면이 한정적이다. 훈련 시장에 대한 기업의 기대는 높지 않다. 훈련에서는 기계적 수단 및 절차의 적용이 훈련의 범위가 됨.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에 활용할 기술의 정확화, 정밀화 중심의 훈련의 목적 및 방향이 된다. 직업훈련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넓혀야 한다. 첨단화, 새로운 영역의 적응력, 문제 해결 및 개선 기술 등으로 직업훈련의 초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퀴즈. 현재 일어나는 시장거래 품종과 품질의 특성, 다양화. 그렇죠? 다양화 나왔습니다. 단일화, 옛날에 그랬죠. 단일화로 막 찍어대는, 똑같은 거 찍어대고, 똑같은 거 싫답니다. 요즘에는 소비자가. 다양화. 자, 8번. 지식정보 기반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기업체 경쟁의 특성은 아까 나왔죠? 무한 경쟁 아닌가요? 새로운 품종과 방식이네요. 사회자본, 생산자, 수요 제한 있고 새로운 품종과 방식. 네, 경쟁의 특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품종과 방식. 네, 자율적인 무한 경쟁. 새로운 품종과 방식에 대한 자율적인 무한 경쟁적 성격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 시장 및 기업의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영역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안전 및 환경, 2번 기업성과 극대화, 3번 윤리 영역 포함, 4번 지속 가능성. 답은 2번 기업성과 극대화인데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직업훈련의 범위는 기업체 현장 기반의 훈련 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기술적 성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및 환경, 윤리, 여기 윤리,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 연계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성과 극대화는 아닙니다. 자, 10번 문제. 직업훈련과 궁극적으로 연계되는 시장의 변화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화는 무조건 있고요. 소멸된다는 아직 아니죠. 고급화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변화, 끝없이 변화. 예. 답은 소멸화. 이것도 주는 문제죠. 감사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일어나는 시장 변화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품이 변화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변화하냐, 변하지 않느냐. 생산품 변화하죠. 다양화되죠. 서비스 변화하죠. 작업의 테크놀로지 아까 많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교수가 할 일도 많아진다. 거래의 온정 필요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2번 문제. 이전 직업 교육 훈련의 목적 및 방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테크놀로지 첨단화, 행정의 편의성, 노동력의 단순화, 기술의 정밀화. 기술의 정밀화가 답인데 단순 정밀화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은 답은 기술의 정밀화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가져왔는데, 예전에는 인력의 능력이 한정적이며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훈련의 목적 및 방향이 기술의 정확화,
정밀화 중심의 이전 훈련의 목적 방향이 됐고, 기계적 수단 절차를 적용하는 거, 기계처럼 정확하고 정밀하게 생산품을 만드는 거, 관련 기술을 정교화, 정밀화,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정밀화. 이유는 이렇다. 굳이 이것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 뭐, 감을, 왜 정밀화였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정밀화를 나중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 학습자의 교육 요구 및 능력 변화. 이것도 이제 아까 계속 다양화되니까 이 교육 요구도 다양화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자의 교육 훈련 요구. 학습자의 훈련 요구. 이전의 교육 훈련 요구는 동일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다양한 나오죠. 바로.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과 서비스 지향의 사회의 교육훈련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는다. 그렇죠. 훈련 전체의 큰 목표 안에서 학습자의 특성, 능력, 상황 등을 반영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거 상황을 다 반영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훈련기관 주도의 훈련 목표를 학습자 특성, 능력 및 성과 등에 따른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목표를 조정, 수정, 추가함. 또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방법, 그 외의 지원 요소를 파악, 구현함. 학습자의 훈련 요구. 학습자 중심 중요합니다. 학습자 중심. 옛날에는 교수자 중심. 자, 학습자 중심 읽어보겠습니다. 훈련기관의 입장, 교수자의 편의성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훈련 내용, 방법, 속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속성, 선호 및 방법, 속도 및 성과 등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학습자 중심 훈련과 관련된 학습자의 다양성, 학습자도 다양해집니다. 다양성을 찾아내어 이를 맞춤식 훈련에 반영해야 한다. 자, 학습자의 능력 변화와 훈련, 전문성으로 능력 변화한다. 전문성.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단순 기술 연마보다는 다측면의 기술 내재화 및 통합적 관점의 형성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입식 시범기술 연마를 넘어 자율적 학습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 옛날에 막 주입식으로 했죠. 단기적 훈련 목표를 달성으로 능력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다. 능력은 연속적, 점증적 향상 등의 속성을 지닌다. 능력 개발은 전문성의 전환으로 직업의 업무 및 작업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교육훈련의 맥락 제공,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 내용의 작업의 상황 및 맥락의 반영이 필요하다. 맥락의 제공은 문제 및 문제 배경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맥락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 내용의 작업의 상황 및 맥락의 반영. 그렇죠. 그 다음 맥락의 제공은 업무의 세분화 및 고급화와 연계되며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문제 및 문제 해결의 제공은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 문제 중심이 되겠죠. 문제를 주면 주도적 학습이 되겠죠.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구성하며 기존 내용 및 운영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문제 보겠습니다. 학습자의 교육훈련 요구 및 관련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일성 아니라고 그랬죠. 요구 훈련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운영 효과성 중심. 기관 운영 효과성 중심이 아니죠. 그렇죠. 목표 달성 지원 요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습자가 아니고 기관 운영이라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4번 직업훈련의 학습자 중심의 훈련 내용을 반영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증 취득 선호? 아니죠. 학습 선호 및 방법 등의 다양성,
다양성 나오면 답이다. 2번. 기본기술의 효율적 습득, 교수자의 지원 능력 여부, 그래서 훈련 능력에 반영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2번. 학습 선호 및 방법 등의 다양성. 15번. 직업훈련이 전문성의 능력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보기 보겠습니다. 1. 타율적, 이게 자율적 오타가 아니고요. 자율적 훈련 강화인데 글자 하나를 바꿨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쑥 읽고 지나가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율적이라서 틀린 말이 되겠죠. 단순기술, 지속적 연마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황적, 종합적 능력 개발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단순함이 단편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양화해야 된다고 했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고품질 생산 지향 사회의 교육훈련 요구를 알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초기술 확대, 기초기술, 자꾸 기초기본 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학습자의 특성 및 능력을 파악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과학적 검증 결과 윤리성. 그래서 핵심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습자의 특성 및 능력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학습자의 속성, 성과 등을 반영하여 구성, 운영되는 훈련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습자의 동질화 아니고요. 비용 최저화, 비용 안 나왔죠. 최단화, 기간도 아니죠. 훈련의 다양화, 네, 다양화 나오면 답입니다. 다양화. 18번, 18번. 산업화 사회의 직업훈련에서는 동일한 경력을 가진 학습자들의 속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학습자의 속성? 문제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모두 다름, 시간별로 다름, 동일함, 지역별로 다름. 산업화 사회의 직업훈련에서 동일한 기초학력을 가진 학습자들의 속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답을 동일함? 일단 동일함입니다. 틀리면 나중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함입니다. 제가 아까 답을 동일함이 맞습니다. 예. 동일한 기초학력을 가져서 동일함. 네, 맞습니다. 자, 4. 체계적 능력 개발과 지원. 능력 개발의 장기적 특성, 교육훈련의 종합적 접근. 교재와 훈련의 속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교재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학습자 능력의 과대평가 및 기계적 진도의 위험성이 발생함. 그렇죠. 교재를 하고 막 그 진도 나가죠. 몇 쪽 해가면서. 자, 학습자 입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파악해야 함. 지식기술을 적용하는 상황을 배제하는 단편화된 훈련에 문제가 생김. 한두 번의 설명과 암기, 시범과 따라하기는 충분하지 않는다. 충분한 연습과 상황이 연결되는 종합적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교수자 입장에 수월한 전개가 아니라 학습자 눈높이, 그러니까 교수자가 편한 게 아니고 학습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학습자 동기부여, 심화학습, 문제인식 및 해결 등 종합적 장기적 교육 효과를 지향해야 한다. 체계적 교육 훈련, 장기적 특성 중에 체계적 교육 훈련. 훈련 내용과 관련된 상황 중심의 종합적 구성 및 운영에 많은 준비가 필요함. 현장 상황과 문제를 세부 종합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습자에 또 나왔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맞춰. 이게 여기서 다양한만 하면은 한 3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맞춰 교수법을 사용해야 함. 학습 진도는 각 수준 및 범위의 여러 차원들이 연계되어 단계별로 종합적인 학습 결과를 확보하도록 해야 함. 장기적 체계화된, 아까 뭐 기간이 짧고 이런 거 보기에 나오면 아니죠. 체계화된 훈련은 상황적 종합적 효과를 확보하며 자기주도적도 답이 좀 나옵니다. 학습자를 양성한다.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그냥 뭐 한번 읽기는 할 텐데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학습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학습 지원과 기관의 훈련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 차원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은 개별적 학습 지원과 체제 차원의 지원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개별적 학습 지원과 체제적 지원 및 관리 보시겠습니다. 개별적 학습 지원. 능력 개발은 능력 개발 및 학습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하며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위계 단계로의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자, 능력 개발의 각 단계 내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파악이 필요함. 발전 지향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수업 실행에서도 유연적, 포괄적, 체제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이 필요함. 자, 체제적 지원 및 관리. 능력 개발 로드맵은 학습자의 능력의 활용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발달 경로의 제 측면을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능력 개발을 위한 개인적 노력 외에 능력 개발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훈련 기관의 역할이 크다. 훈련 기관의 효과성 관리는 개인 차원과 기관 차원의 효과성이 연계되며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키워드 아까 황색 쪽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능력 개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습자의 눈높이. 딱 답이 나왔죠. 정부 기준. 옛날에 군부 독재는 정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기간의 수익성, 교수자의 능력 수준. 훈련 기간의 수익성을 따진다. 이게 답이더라도 이렇게 답이 문제가 안 나오겠죠. 교수자의 능력 수준은 아니고요. 답은 1번 학습자의 눈높이. 딱 봐도 보기만 봐도 제가 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종합적 효과 지향한다. 해당하지 않는 것. 현장 상황을 반영한다. 반영해야죠.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다. 이거 숱하게 나왔던 얘기죠. 네. 기술 연습의 용이성도 맞는 말 같은데 그 교재에 안 나왔으니까 답입니다. 다음 21번. 능력 개발을 위한 체제적 지원 및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죠. 훈련기관에서 해야죠. 훈련기관에서. 훈련기관에서 그 교수자가 하는 거니까 훈련기관입니다. 기업체, 학습자, 지원 및 관리를 학습자가 자기한테 할 수는 없죠. 기업체에서 생뚱맞게 안 해주죠. 훈련기관입니다. 22번. 정해진 기간의 훈련을 완료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진도를 맞추는 것은 학습자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과대평가한다. 따라오겠지. 기계적으로 가면 과대평가다. 효과성, 과소, 견제성 아닙니다. 과대평가. 이렇게 나오면 과대평가 찍으면 됩니다. 자, 다른 문제 안 나오니까. 훈련의 종합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단기적 교육 효과에 집중. 단기적 교육. 이게 답이죠. 방법이 아닌 것은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동기부여제고 심화학습제기 현장 문제 해결학습. 이거 맞는 말입니다. 네. 다음. 장기적 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 훈련의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적절한 교수법 활용, 철저한 운영 준비, 기관의 이익 확보, 종합적 훈련의 준비. 딱 문제가 기관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내용을 모르더라도 보면 기관 운영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나와도 이게 답이 될까 말까인데 장기적 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 훈련 요소가 기관의 이익 확보는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긴 한데 보기에 이렇게 딱 답이 보이게끔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 발달 보겠습니다. 발달의 개념, 발달이 뭐냐?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한다.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한다. 진화적 변화와 태화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이 이제 좀 발달의 개념을 보면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고 그 변화의 양상, 어떤 형태냐, 과정을 다 의미하는 거고, 진화적인 거하고 태화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발달이니까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것만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태화적 변화도 포함한다. 자, 성장은 신체적 측면에서 양적 증대 및 변화를 말하며 성숙, 늘 쓰던 말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성숙은 유전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질적 변화를 의미하고,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 훈련 등의 결과로 획득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성장이 무엇이냐라고 쓰라고 하면 어려운데, 읽어보면 성장은 이제 신체적 측면에서 양적 증대 및 변화를 뭐라고 하냐, 성숙이냐 성장이냐 학습이냐 뭐 이렇게 하면 학습은 아닐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성장이다 한번 읽어서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숙은 유전적 특성에 따라 이렇게. 자, 발달의 원리.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당연히 있겠죠. 똑같이 발달됩니까? 개인차가 있겠죠. 발달에서 여러 특성은 상호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특성끼리 뭐 관련이 되겠죠.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이게 이제 보기 문제로 순서가 없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발달은 연속적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죠. 일정하면 똑같이 다 발달됩니까? 네. 발달에는 초기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스타트 출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발달의 단계와 발달 가업, 발달 단계란 이거는 뭐 의미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달 단계란 일정한 연령기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발달적 특징을 기준으로 인간의 생애를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해 놓는 거다. 무슨 기 이거 나오죠. 발달 과업이란 개인의 생애 중 어떤 일정한 시기 혹은 그 근처에 나타나는 과업을 말한다. 발달 단계에서의 발달 과업을 성취하면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이후의 과업들도 잘 성취할 수 있게 되지만 실패하면 부적응을 초래하고 이후 과업의 성취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발달 단계에서, 그러니까 발달을 이렇게 구분해서 시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성취하면 잘 적응할 수 있고 당연하죠. 그 이후 과업들도 잘 성취할 수 있게 되지만, 이렇게 한번 성취하면 쭉쭉 잘 되지만 실패하면 부적응을 초래하고 이후 과업의 성취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게 이제 2개, 3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시험에 잘 나온다. 요인은 몇 가지냐? 유전적 요인이 있고, 생물 및 화학적 요인이 있고, 경험 및 환경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 나누면 4개, 뭐 이렇게 5개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발달 이론. 에릭슨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뭐 시험 한 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개념이니까. 레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에릭슨은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아양식이 경험하는 이기와 극복 과정을 성격 발달의 주요인이라고 본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전 생애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학자로서 에릭슨 이렇게 하고 누구냐 에릭슨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제가 다른 문제 봤는데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뭐 프로이드 또 나오네요. 이론과 발달 단계 확장시켜 노년기까지 8단계 발달 단계를 제시한다.
각 발달 단계에서 직면하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개인의 자아 정체감 확립과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강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에서 18세는 정체감 vs 역할 혼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충절이다.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 고립감인데 사랑이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년기는 자 중년기 중요합니다. 중년기 누굽니까?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이 중년기입니까? 예, 생산성 침체감이고 중년기에 배려합니까? 네, 20대 사랑하고 중년기는 배려하고 노인이 되면 지혜가 있다. 노년기에는 그렇죠?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읽고 뭐 무슨 뜻인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핵심적이 없는 건데 교육 내용 중에 제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그 관련 특성이 있는데 중년기는 배려다. 생산성 침체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레빈슨의 인생 주기 모형. 레빈슨은 인생을 4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 사이에 3번의 시간 전환기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전환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 이전 시기는 0에서 22세 뭐 나이가 뭐 또 겹칩니다. 그래서 뭐 성인 초기는 몇 살이냐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이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눈다. 각 시기의 인생구조는 초보 인생구조, 전환기, 절정 인생구조의 3단계 유형으로 구성된다. 문제 시험 안 나옵니다.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주기를 만들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발달과 관련된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장은 외형적 신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의미한다. 발달은 증대, 진보, 향상 등과 같은 상승적인 변화만을 의미한다. 여기 아까 나왔죠. 상승적인 게 아니고 태아도 의미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학습은 연습이나 모든이니까 이거는 좀 잘 안 읽어보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읽고 문제를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문제만 보면 못 찾습니다. 자, 26번. 다음 중 성인 초기 발달 과업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초기 경제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초기니까 그쵸? 성인 초기가 어딥니까? 예. 애기인데 그쵸? 자, 가정생활을 시작한다. 직업을 선택한다. 시민으로서 책무를 감당한다.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청년기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한번 읽어보시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면 되고 내가 모르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성인 초기는 경제적 독립. 이 문제가 이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보기도 안 바뀌니까 성인 초기 나오면 경제적 독립은 청년기다.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서 중년기 발달에 해당하는 특성은 아까 중년기는 제가 에어드라고 했습니다. 배려라고 했습니다. 배려. 여기. 다음 중 유전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유전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성숙이죠. 성숙과 성장, 아까 학습 3개 모르신 분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숙입니다. 자, 다음 중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발달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나오니까 맞는 것 같아요.
발달은 연속적이며 점진적 과정이다. 점진이란 말은 모르겠는데 연속적이라고는 했죠.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 예, 당연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발달은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예, 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겠고, 이게 또 글자 하나 딱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멍하고 가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으면 공부를 안 했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직면하는 위기의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까 중년기 애호라고 그랬죠. 중년기 생산성 대 침체감. 이게 틀리진 않습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이 시기랑 이렇게 연결이 맞는 것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 아까 앞에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생산성 대 침체감. 역할혼미, 정체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 그러겠죠. 볼 필요 없습니다. 중년기만 하면 됩니다. 자, 6. 지능과 선행지식. 지능의 개념. 지능을 정신적 적응 능력으로 보는 입장, 학습 능력으로 보는 입장, 고등 정신 능력으로 보는 입장,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전적, 환경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는 유전 누구 닮죠?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상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이다. 그래, 뭐 유전적인 거 어떻게 교육자가 하겠습니까? 얘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자,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지능 발달이다. 어떤 환경을 조성하여야만 지적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자, 지능 이론이 있는데 많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한 번씩 읽어보겠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뭐 길보트, 카텔, 카텔 가드나 스토브, 카텔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카텔은 인간의 지능을 상위 요인이 일반 지능과 9개의 하위 요인이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냐가 아니고, 요거 이제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있더라 하는 거고요. 선행지식이랑 알고 계시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선수 필수 지식과 총체적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건 뭐냐? 그러면 선행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능이 낮을 경우에는 선행지식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선행지식이 낮은 경우에는 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이 있다고 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뭐 갑자기 알게 됩니까? 그렇죠? 잘 알게, 지식을 주었을 때 잘 알게 할 수는 있겠죠. 자, 선행지식. 선행지식은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고, 인지과정은 학업 성취를 촉진한다. 선행지식은 주의와 지각에 영향을 주고 문제표상에 영향을 준다. 선행지식은 학습시간 활용을 극대화시키며 새로운 정보의 학습을 촉진한다. 선행지식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해상과 인출을 촉진하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지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선행지식은 학습 내용의 전이를 촉진한다. 직업훈련 현장에서는 입학상담이나 진단평가 등을 통해 학습자의 선행지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수준에 근거해서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능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 초기 양육자의 정서 언어적 민감성, 한부모 가정, 이게 딱 나오죠. 물리적 환경과 활동계획, 조직 정도. 앞에 내용을 잊어먹더라도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왜 답이 안 되는지. 이게 답인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지. 자, 사회 경제적 환경 자체가 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교육, 문화적 상호작용이 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환경 자체가 지능에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라는 가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부모 가정일 때 아니면 다른 뭐 양부모 가정일 때에도 가정 내에서 교육, 문화적 상호작용이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중 카텔의 결정성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결정성. 아까 나왔죠. 그래서 뭐 결정성이냐 유동성 뭐 두 개가 있는 게 카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성이 뭐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번 문화적 영향에 의해 습득된다. 3번 성인기 동안 계속 증가한다. 이건 맞을 겁니다. 자, 4번 언어 이해력 판단 능력이 포함한다. 답은 1번.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주로 유전적 신경생리적 요인에 의해 발달하며, 자, 결정성 지능은 이게 이 결정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유전적이라고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는 게 됩니다. 결정성 지능은 환경이나 경험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 성인기에도 계속 발달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해설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설을 읽음으로써 이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는 해설이 없고 문제만 나오겠죠. 그러면 유전적 요인 왜 그랬더라? 유전적은 유동성 지능, 그러니까 결정적은 아니다. 다음 중 선행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선행지식은 주의와 지각에 영향을 준다. 선행지식은 학습의 전이를 촉진한다. 선행지식은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고, 인지과정은 학업 성취를 촉진한다. 선행지식 수준이 낮더라도 지능이 높으면 이거 반대죠.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선행 수준이 낮은 거는 지능이 낮은 거는 선행 수준으로 커버가 되지만, 지능이 높고 선행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 34번. 다음 중 카텔과 혼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정성 지능은 학습이나 문화적 영향에 의해 습득된다. 그죠? 유동성 지능은 성인기 동안 계속 증가한다가 아니고 결정성 지능이라고 했죠. 이거는 결정성 지능. 성인기에도 계속 발달한다. 결정성 지능은 문제 해결력, 판단력 등이 관련된다. 유동성 지능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유동성 지능이 아니고 결정성 지능은 성인기 동안에 계속 증가한다. 35. 가드너의 다중지능과 관련된 직업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가드너가 누군지 몰라도 보기 내용을 잘 보면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언어적 지능, 언어, 시인, 소설가, 맞죠? 언어를 가지고 시 쓰고 소설 쓰니까. 공간지능, 건축가, 맞지 않습니까? 종합가. 대인간지능, 교사, 맞잖아요. 영업사원, 대인, 사람을 상대하는 거. 그럼 개인 내 지능, 음악가, 연주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과 관련된 것을 해설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다. 36. 스턴버그의 지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은 환경에 무조건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하겠습니까?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이? 안 하죠. 그죠? 뭔가 개발하고 뭔가 개선하고 발전돼 나가려고 하죠.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자, 다른 보기 보겠습니다.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여 극복한다. 맞겠죠? 좋은 말 써놓으면 맞는 겁니다.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활용한다. 이렇게 좋은 말은 좋은 거고 맞는 거고, 환경에 무조건 적응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적응성이 강하다 그러면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적응한다, 이건 나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동기의 개념, 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우리 같은 동기, 그 동기 아닙니다.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지시켜주는 내적인 힘. 동기의 기능,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시험에 나온다. 동기의 기능은 활성적, 지향적, 강화적, 조절적 기능. 동기가 있으면 활성적이 되는 거고, 뭔가를 지향하고, 강화되고, 조절하죠. 동기의 종류에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고, 일반 동기와 특수 동기, 성취 동기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동기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이론이냐, 이거를 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잘 보시면 추동 감소 이론이면 감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내적인 욕구나 충동으로 인한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욕구 위계 이론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유계적 구조로 형성된 내적 욕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찾기 나오면 좋겠죠. 자기 결정성 이론이다. 그럼 외재적 보상이나 압력보다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를 바라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 자기 결단 이론이라고 한다. 귀인 이론은 이거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 행동을 결정된다. 이게 귀인 이론입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 스스로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인 자기 효능감에 대해 동기가 비롯된다. 기대 가치 이론, 동기의 강도가 성공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성공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가치에 의해 동기의 강도가 결정된다. 같이 나왔죠. 목표 지향성으로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 목표를 설정하느냐, 이게 딱 나오죠. 그게 이제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가치 이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가치 나오죠. 가치 있는 유능한 존재로 평가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가치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동기가 이론입니다. 동기 이론입니다. 학습 동기 유발, 자,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학습 동기의 유발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습 동기 유발은 학습에 영향을 주고, 학습의 결과는 학습 동기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맞는 말 같죠? 교사의 변인, 교사의 자기 효능감, 교사의 열정과 열의, 학습자에 대한 배려와 조력, 교사의 기대, 교수 방법의 변인, 협동학습, 학습 목표와 학습 결과의 확인, 적절한 보상과 벌, 자율성과 자기 결정성이 지원되는 학습 분위기 조성, 과제의 변인,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제의 가치, 도전의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동기 유발은.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보다는 이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꼭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다음 중 매슬로우의 욕구 체계에서 제시하는 결핍 욕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의 욕구, 심미적 욕구, 심리적 욕구죠. 존중의 욕구, 사랑의 욕구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욕구 위기에서 하위 수준에 속하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결핍 욕구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결핍 욕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는 결핍 욕구니까 안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여기까지.
애정과 소속의 욕구, 결핍 욕구입니다. 라고 하고, 지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성장 욕구라고 한다. 그래서 결핍 욕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기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향적 기능, 강화적 기능, 완성적 기능, 발생적 기능이 있다. 동기의 기능 3번. 답은 3번. 활성적 기능, 지향적 기능, 강화적 기능, 조절적 기능. 그죠? 완성적은 없습니다. 39번. 다음 중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의 행동 특성이 아닌 것은, 성취 동기가 높으면 하여튼 좋은 말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지향성 아니라고 그랬죠. 발전성이죠. 발전성. 모험성 있고 책임감 있고 과업 지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향성이 답입니다. 변화하려고 하고 뭐 그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죠. 자, 40번.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지시켜주는 내적인 힘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기. 내적인 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기. 뭔가 하고 싶어지고 뭐 이런 걸 동기라고 하는 거죠. 41번.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의 행동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또 나왔습니다.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그러겠죠.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지려는 태도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일 자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고 보람을 느낀다. 네, 성취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가 아니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며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가 아니고, 아까 현재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발전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외재적인 보상이나 압력보다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를 바라는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보는 이론은 무슨 이론입니까? 아까 나왔습니다. 자, 자기 결정성 이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